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내과 교수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정확하게 혈압을 재고 그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야말로 뇌졸중과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재는 한 번의 혈압 수치만 믿고 안심하거나 불안해합니다. 백의효과라는 말처럼 병원에 들어선 순간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집에서 잰 혈압이 진짜 내 혈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기상 후 혹은 저녁에 쉬는 시간에 올바른 자세로 2분간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재어 보셔야 합니다. 그 수치를 기록해 두면 생활 습관과 약물 효과를 판단하는데 무척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병원 혈압만 믿으면 안 되는지, 집에서 정확히 재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약물 관리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1번을, 알고 계셨다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혈압 관리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중요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위에서 다루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혈압을 증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 어지러우면 혈압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혈압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경기도 수원의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머리가 띵하다고 해서 혈압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압은 175에 95였지만 이 수치는 두통이 원인이 아니라 두통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었습니다. 즉,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 것이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처럼 증상만으로 혈압을 판단하면 실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혈압이 높았던 분들은 200이 넘는 혈압에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뇌와 심장, 신장을 압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그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증상은 참고 자료일 뿐 진짜 판단 기준은 숫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과 잘못된 식사 방식 그리고 운동 부족이 고혈압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맵고 짜고 뜨겁고 기름진 음식 모두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리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기능적 고혈압이 기질적 고혈압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부평에 사는 65세 박정희 여사님은 평생 매운 음식을 좋아해 하루 3끼 중 2끼는 매운 찌개나 볶음 요리를 드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지만 난 원래 저혈압이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혈압이 160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명백한 고혈압이 되었고 지금은 약 없이는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체중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체중이 늘면 심장과 혈관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은 필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운동 부족은 이 과정을 더 가속화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8세 윤상호 어르신은 업무 특성상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고 저녁에는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8kg이 늘었고 혈압은 135에서 15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자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과 활동량을 기록해 보아야 합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배달 음식의 빈도가 높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미 고혈압 위험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약을 시작해도 점점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교정하면 정상 혈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자신의 평균 혈압이라고 믿지만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의사의 흰 가운, 진료실 특유의 긴장감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배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는 실제 생활 속 혈압보다 높거나 때로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1세 김도현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면 항상 150 이상이었지만 집에서 표준 측정법대로 재니 130대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부산 사구에 사는 59세 장미경 여사님은 병원에서는 135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집에서는 저녁마다 150이 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병원 수치만 믿었다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진짜 내 혈압을 알기 위해서는 집에서 일정한 시간 동일한 조건에서 혈압을 재야 합니다. 아침 기상 후나 저녁 휴식 시간 2분 이상 편안히 앉아 안정을 취한 뒤 팔꿈치 높이의 혈압계를 맞추고 측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만 재지 말고 첫 측정값은 지우고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야만 평소 혈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 평균 140에 90 이상이면 이미 고혈압 가능성이 높고 130에 80을 넘기 시작하면 미래의 고혈압으로 진행할 확률이 큽니다. 120에 80 이하가 정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면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조절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 혈압만 믿는 것은 마치 하루 날씨를 보고 1년 기후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수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내 혈압의 흐름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집에서 재는 정확한 혈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그 혈압을 어떻게 낮추고 안정적으로 유지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습관은 고혈압 관리의 기초입니다. 체중을 줄이면 심장이 보내야 할 혈액량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5세 최성민 어르신은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 혈압을 재면서 저녁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 5회 하루 4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6kg이 줄었고 혈압은 145에서 125로 안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트륨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기보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63세 정미자 여사님은 평생 간장게장을 즐겨 먹었지만 집에서 혈압을 재기 시작하고 나서 식단을 담백하게 바꾸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녁 혈압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필수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최소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니 천천히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면 약물 용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과 병행하면 적은 용량으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한 알로 유지하는 고혈압 관리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주면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보너스 개선 습관입니다. 첫째,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스트레스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크게 올립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0세 이광수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계속 사업 문제로 전화가 오면 혈압이 15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하루 10분씩 깊게 호흡하는 폭식호흡과 아침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3주 만에 아침 혈압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둘째,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4세 김선희 여사님은 밤마다 5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아침 혈압이 항상 높았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저녁 10시 전에는 불을 끄고 누웠더니 아침 혈압이 130대에서 120대 초반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셋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늘면 혈당과 체중이 안정되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에서 물통을 들거나 벽을 이용한 스쿼트 같은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호흡을 참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너스 습관들은 단독으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에 더해졌을 때 혈압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집에서 혈압을 정확히 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가 겪었던 두 분의 사례를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 아산에 사는 57세 김문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대라는 결과를 받고도 평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팔뚝형 혈압계를 구입해 아침과 저녁마다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거의 매일 150에서 162 나왔고 그제야 본인이 고혈압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저녁마다 4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만들었고 짜고 매운 음식은 주 1회로 제한했습니다. 4개월 후 평균 혈압이 125로 내려오면서 약물 없이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군산에 사는 63세 최영숙 여사님입니다. 최 여사님은 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지만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다 보니 저녁에 혈압이 치솟는 야간 고혈압을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서 자기 전 혈압을 재보라는 제 권유에 140에서 150대가 반복적으로 나왔고 이 수치가 야간 두통과 아침 피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녁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취침 전 10분간 스트레칭과 폭식호흡을 실천했습니다. 2달 만에 저녁 혈압이 125 전후로 안정되었고 아침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꾸준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측정과 기록이 변화를 만든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혈압 관리를 시작하면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2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혈압을 몇 번 재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기상 후 그리고 저녁 휴식 시간에 각각 한 번씩 재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2분간 안정을 취하고 저녁에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너무 자주 재면 오히려 수치에 집착하게 되고 측정 때마다 생기는 긴장감 때문에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재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수치부터 병원에 가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안정된 상태로 여러 번 쟀을 때 평균이 140에 90을 넘으면 이미 고혈압 가능성이 높습니다. 130에 80을 자주 넘는다면 장기적으로 고혈압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두통, 시야 흐림, 흉통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궁금증에 대한 해답도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집에서 정확히 혈압을 재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질문에 공통된 해답입니다. 혈압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함께 가야 하는 건강 습관이자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혈관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뇌졸중과 치매, 심장병을 막고 노년에도 스스로 걸으며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 속에서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분은 훨씬 더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지내셨습니다. 반대로 혈압을 방치하거나 병원에서만 재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선택이 5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계를 꺼내 정확히 재고 그 수치를 생활 습관과 연결해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되고 도전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